천안의 마지막 철도 건널목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티브로드 연중기획, 지역의 심장 청년이 뛴다. 오늘은 온양온천 시장의 푸드트레일러 3총사를 소개합니다. 세종시가 5개 작업자 보호 대책으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느려진 시각, 공사 현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치졸한 보복성 조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해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라며 충남도는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팔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 역시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 운동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천안에서 하나 남은 철도 건널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들 건널목이 천안천을 따라 지하차도로 연결될 예정인데요. 차량 통행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철도 건널목입니다. 열차가 지날 때마다 차량이 통제되고 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눈들 건널목을 폐쇄하고 300m 아래 지점에 지하차도를 설치합니다. 당초 고가도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지하차도는 철로 아래 난공사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허 공법을 도입해 140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경부선 위에 철로가 다니지 않습니까? 철로 구간을 다 포크레인 대고 파서 할 수는 없고 포크레인을 대지 않고 쉽게 해서 굴을 파는 겁니다. 그런 공법으로 해서 절감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될 계획이던 공사는 현재 1년가량 늦어진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공단이 75%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차도는 침수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모다가 안 들어서 이게 물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빼서 기계실을 이런 지금 뭐 총당이나 청수같이 물이 안 빠지는 펌프가 스톱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쇄되는 눈들 건널목에는 보행 육교가 설치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민간에 수소 연료 전지차 50대를 보급합니다. 시는 지난해 수소차 3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보급 수량을 대폭 늘리고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기업, 법인 등입니다. 시는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보급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의 문성금 선수가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타이중 아시아 지역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으로 출전한 문성금 선수는 개인 단식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선수는 이번이 첫 국제대회 출전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오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연중기획, 지역의 심장 청년이 뛴다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온양온천 시장에는 푸드 트레일러 거리가 생겼는데요. 작은 트레일러에서 내일의 성공을 꿈꾸는 3명의 청년을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온양온천시장.
그 한복판에 있는 이벤트 광장은 얼마 전부터 푸드 트레일러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을 키워가고 있는 3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34살 새 청년 중 맏형인 황선대 씨는 일식집 등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 조리사입니다. 이제는 시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초밥집. 그에겐 같은 메뉴로 인한 경쟁이 덜한 전통시장이 오히려 최적지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초밥이 많이 없고 거의 없죠. 그래갖고 제가 이 일을 한 15년 정도 가까이 해갖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어렵죠. 근데 그래도 여름 지나야 가을이 오고 하니까 가을 오면 좀 낫겠죠. 그래도 그 제가 봄부터 했는데 그래도 드셔보신 분들은 오셔갖고 사가니까 그래도 그냥 월급 정도는 좀씩 나오기도 해요.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해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염통 구이를 시작한 이성국 씨. 회사 다니다가요.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좀 더 노력해갖고 결과를 얻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요즘 성국 씨는 하루 8시간을 불 앞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그냥 7, 8시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더워서. 힘들진 않으세요? 장사 잘 되면은 힘은 안 들고요. 어떠세요? 그냥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 하긴 하네요. 막내인 안승욱 씨의 닭꼬치집은 성국 씨 가게에서 몇 발자국 옆에 있습니다. 경쟁이 될 법도 하지만 승욱 씨는 오히려 상생을 말합니다. 같은 꼬치 종류잖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쟁이라고 할 건 없고 이쪽은 이제 푸드 트레일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 관계라서 어차피 뭐 다 잘 돼야지 사람도 늘어나고 이런 거라서 네. 크게 그런 거는 개의치는 않아요. 다른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한 적이 있는 승욱 씨는 조리법을 바꿔 단점을 특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 굽는데 뭐 15분에서 20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손님들 기다리는 시간대도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쪽은 이렇게 테이블도 많이 깔려 있고 순환이 좀 빠른 곳이라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꾼 거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이제 구이기에 구워서 이제 하는 게 기존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음식 순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초벌을 해서 속까지 완전 익히기 위해서 이제 튀김기에 살짝 튀겨서 나가거든요. 모처럼 한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최근에는 배달 손님이 늘면서 리뷰 이벤트로 줄 메뉴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독특한 거 과일 좀 갖다 줘도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과일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솔직히 남들이 안 신선도 주는 유지만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 주는 거 좀 좀 휴가 갔다 오면서 좀 이것저것 생각해서 메뉴판도 좀 더 변화하고. 새 청년의 꿈은 푸드 트레일러를 온양 온천시장을 넘어 아산의 명물로 만드는 것. 크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요리를 좀 오래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남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거를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다른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걸 좀 해서 그냥 다른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드실 수 있게. 이제 아산하면 염통이라는 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또 이쪽 아산시 쪽에서는 닭꼬치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것도 2곳, 3곳 정도밖에 없어서 좀 홍보가 좀 잘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쪽 이벤트 광장에 닭꼬치라는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음식들 와서 먹으면서 좀 아산시의 뭐랄까 랜드마크처럼 이제 좀 잘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는 이달 말까지 제8회 평생학습인상의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시장부문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학습자와 성인 교육자, 학습 동아리, 기관 단체 등 4개 부문입니다. 신청은 아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1회 무궁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UCC와 사진, 글짓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응모 작품은 무궁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가능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말까지며 입상작에는 교육감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3년간 세종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3명이나 사망했는데요. 모두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세종시가 올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와 같은 5개 작업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무더운 날씨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가운 햇볕에 온몸을 꽁꽁 둘러싸맨 탓에 더위는 더 심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틀째 세종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5개 근무자들의 근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폭염 경보였잖아요. 혹시 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셨어요, 계속? 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세종시 재난관리부서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간 사업장은 민간에서 할 부분이니까 강제적으로는 못 하는 거고, 우리 공공사업장은 공무원들은 다 지시했고요. 세종시로부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라고 전달받았냐는 질문에 시공사는 묵묵부답입니다. 2시 이후에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 전달을 못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와봤거든요. 공사를 발주한 세종시 담당 부서는 시공사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원수가 바로 이제 공사 끝나거든요. 네. 체육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뭐 하는가 봐요. 그러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 지역에서 사망한 야외 근로자는 모두 3명. 세종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마저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름철 5개 작업자 보호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공동주택 입주와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강화합니다. 우선 시는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층간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제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2차례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수단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 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근 탐사 측정과 층간소음 측정, 라돈 측정 등을 위해 전문 장비를 투입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 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는 시민안전점검 청구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 시설은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현장 방문 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는 시설관리 주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합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사립유치원 안전지킴이는 각 유치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위촉 공고를 진행했으며 선정된 안전지킴이는 교통안전지도와 출입관리, 취약시간 순회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사립유치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대체교사와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적인 부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마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든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주말인데요.
교통 상황도 피서행렬로 토요일은 양방향, 일요일은 귀경 방향이 매우 혼잡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은 오전 11시 무렵이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어려울 때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5시간 40분, 강릉까지는 최대 5시간 10분 예상됩니다. 자세한 구간을 보시면 50번 영동선은 마성에서 덕평, 원주 분기점에서 둔내 지날 때가 가장 막히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강일에서 덕수산패, 남양주에서 강촌 사이가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서울 방향도 평소보다 어렵겠습니다. 최대 정체는 오후 5시 무렵, 정체가 풀리는 시간은 밤 1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양양선이 가장 늦게까지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춘천에서 설악 사이 정체가 가장 길어지겠습니다. 휴가철 중에서 귀경길은 이번 일요일이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5시 무렵이 가장 답답하겠고요. 정체가 풀리는 시간대도 많이 늦어져서 다음 날 새벽 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 출발했을 때가 가장 막히겠는데요. 이때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40분, 강릉에서는 5시간 30분 전망됩니다. 노선별로 보시면 영동선은 속사에서 면온, 그리고 여주와 이천 사이 지날 때가 가장 답답하겠고요. 서울 양양선은 인제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남춘천과 설악 사이 통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막힐 때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으로 더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현대펜스개발에서 철제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91-58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오토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39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모 도우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722-994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니드림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2216-93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에서 식품 가공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일산업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92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